반갑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의료 AI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그 AI 솔루션 개발에 대한 그 해카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욜로 버전 9으로 객체를 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과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욜로 버전 9의 학습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욜로 버전 9에서 일단은 그 스크립트 기반의 데이스타를 우선 준비를 해서 학습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요. 욜로 버전 9의 스크립트 폴더에 보시면 그 쉘 파일이 있는데요. 그 쉘 파일의 내용을 지금 이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그 코코 데이터, 2017년도 코코 데이터에 그 라벨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트레인, 벨,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설명에도 보이듯이 그 트레인 같은 경우는 19기가 정도 되고요. 이미지 개수는 118K 이미지니까 118 곱하기 한 1000개 정도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이미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라벨은 기본적으로 위에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코코 2017 라벨의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게 되는데요. 그 코코 2017 라벨을 세그멘테이션 빼고 뒤쪽에 돼 있는 것처럼 코코 라벨점 칩을 다운로드 받으면 68메가 정도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세그멘트 데이터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객체의 그 폴리곤 데이터를 저장해 둔 것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코코 2017 라벨 데이터는 객체에 대해서 사각형 바운딩 박스 정보로 최좌측과 상단의 시작점과 거기로부터 이제 그 윗사 하이트에 해당하는 정보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라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걸 다운로드 받으면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윈도우에서 할 때는 좀 전에 그 쉘 파일은 리눅스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윈도우에서 쉘을 동작시키면 그 올바르게 동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추출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네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하면은 아까 라벨과 트레인과 벨과 테스트에 해당하는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코코에서 80가지의 클래스로 이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든 파일을 다 이제 그 올려서 학습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몇 가지의 그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인식하고 싶은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스부터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가 한 47개 정도까지 기록을 해서 지금 표기를 한 것이고요. 이 중에 한 8가지 정도만 저장을 해서 그 학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먼저 제가 처음에 펄슨, 카, 버스, 트럭 이 기본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컵, 포크, 나이프, 스푼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객체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이제 코딩으로 카운팅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퍼슨 같은 경우는 객체가 26만 개 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 전체 이미지 파일 개수는 한 그 8만 장 정도 지금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슨을 좀 빼고 조금 다른 그 8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그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적이 기본적인 그 욜로 버전 9에 대한 학습 방법을 알고 우리가 대회에서는 실제 이제 카메라나 웹 카메라나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그 이미지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욜로 버전 9의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 실제 이제 그 파이썬으로 그 인퍼런싱 하는 실제 이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것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퍼스 같은 거 좀 빼고 그래도 그 현재 이제 웹 카메라 가지고 인식 가능한 그 카테고리를 좀 선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뭐 백팩이나 우산이나 뭐 핸드백이나 넥타이로 변경을 했고요.
아래쪽에 컵이나 포크나 나이프나 스푼 같은 것은 웹 카메라로 여러분이 학습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카테고리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번호는 24번부터 27번, 41에서 44번이고요. 제가 저 객체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다시 이제 객체 개수랑 이미지 개수를 카운팅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실제 이제 저장되는 이미지 개수는 한 29,731개가 됐었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뭐 최소 뭐 한 5천 개 이상이니까 충분히 학습 데이터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가지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고요. 선정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전체 80가지 카테고리 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파이썬 코딩으로 작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전 파일이랑 그 발전 파일에서 구성이 된 것에서 다시 그 학습용과 그 학습 중에 검증용과 마지막에 테스트용으로 8대 1대 1 비율로 데이터를 다시 분할해서 저장하는 스프릿 바점 파일이라는 파일을 하나 또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파일로 이제 트레인이나 벨이나 테스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텍스트로 저장을 해줘야 요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파일을 리스팅하는 파이썬 파일을 제가 작업을 해서 저기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저렇게 작업해서 저장해놓은 파일을 제가 이제 GitHub에 보면 그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해뒀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이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권한 신청해 주면 그 아무 문제 없이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 저 파일을 내 드라이브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에 압축 푼 거를 전체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래 시간 좀 걸립니다. 뭐, 하루 정도 잡으면 되고요. 저 이제 밑에 이제 94시간 41분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세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이 나오는 건데, 뭐, 하루 안 걸려서 다 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원래 그 80가에 해당하는 그 코코 데이터를 지금 이제 8가지만으로 분리해서 제가 다시 작업한 것이 코코점 YAML로 다시 또 이제 작성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을 지금 코코 폴더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운로드 받은 그 G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 데이터 폴더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업로드하고 나서는 그 코코점 YAML을 좀 수정해 줘야 되는데요. 저게 이제 로컬 기반에서 이제 그 학습할 때 폴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노트북 파일에서 액세스 하려면 그 현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로 그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땡땡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 내에 데이터의 코코 폴더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클래시스부터는 제가 이제 전체 필요한 것들 수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패스에 해당하는 경로 부분만 여러분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릴 때 다른 경로에 올리셨으면 해당 경로명으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 저하고 동일하게 해주시면 내 그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 폴더를 우선 만들고 압축한 걸 그대로 올려주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앱에서 그냥 기본적인 사연을 돌리면 이게 돌리다가 다운됩니다. 그 데이터도 좀 많고 그 욜로 버전 9 같은 경우에 레이어도 좀 복잡하고 지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면 좀 다운이 되고요. 그래서 팀별로 현재 신청을 하면 그 4명 한 팀인데 팀별로 한 1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현금 지원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뭐 그 콜앱을 쓴다든지 카메라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카메라 지원해 드릴 거고 드론이 필요하면 드론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코렉 같은 경우는 프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하면 A백을 쓸 수 있게 되고요. 좀 빠르게 이제 학습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 이렇게 그 팀별로
뭐 두 분이나 네 분 다 해도 좋고요. 코레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되 본인 뭐 저기 카드로 하시든지 뭐 주변 지인분들 카드로 하시고 대회가 끝났을 때, 대회가 종료됐을 때에 대회 종료 전에 접속 가능한 페이지를 캡처해 주시고, 카드 명세서 캡처해 주시고, 본인 통장 사본하고요, 신분증 사본을 서류 제출하는 제 메일 fpga 골뱅이 연세점.ac.kr로 보내주시면 뭐 한 일주일 내로 사용 금액을 입금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결제 내역에 보면은 실제 이제 49.99달러인데 카드사 정책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로 환산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텐데 뭐 더 쓰고 싶어서 코랩 엔터프라이즈로 사용할 만큼 비용을 쓰겠다. 그래도 1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팀별로. 100만 원 다 못 쓰셔도 뭐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고 남는다고 해서 뭐 돈으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랩은 우선적으로 프로로 업그레이드해서 학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여러 번 여러분이 한 달 기간은 한 달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학습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속도 빠른 게 좋겠죠. 그래서 코랩 프로보다 코랩 프로 플러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 달이 지났을 시점에 또는 대회가 끝나고 요금제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대회 기간 이후에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구글 콜앱 프로에서 지원을 결제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프로를 쓰고 있다가 프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프로 플러스 결제를 해제해주고 끝나고 나서 다시 프로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향 다운그레이드는 안 되고 업그레이드는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콜앱에서. 그래서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진행할 때 중간에 이제 인증이 좀 필요한데요. 결제 수단을 고르고 나면 결제 중입니다. 이런 문구가 뜰 수가 있는데 결제 수단으로 가서 결제 수단 인증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기서 이제 지금 여기는 결제 수단에 지금 삭제 수정을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인증이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면 내 결제 내역에 구글에서 보내는 6자리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줘야 결제 수단이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 돼야 코레 프로 플러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제 수단에서 인증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인증되는 프로세스를 모르고 계속 결제 수단에다가 왜 안 되지 하고 같은 번호 계속 넣다 보면은 이게 막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다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먼저 결제 프로 선택하고 결제 수단 넣으시고 인증 페이지로 와서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인증이 됐으면 프로로 이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런타임 세팅에서 GPU 디바이스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처럼 A100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T4는 조금 낮아서 A100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콜의 프로 플러스 바뀌어 있고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A100으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A100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SMI 그래서 지금 아마 GitHub에서 몇 가지 파일이 올려져 있는데 트레인 욜로 버전 9에 IPYMB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구글 콜앱에 올리셔서 쓰게 되면 엔비디아 SMI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쓰는 디바이스의 GPU 정보를 알려줍니다. GPU가 가용 자원이라든지 현재 돌아가는 프로세스 등을 알려주는데요. 그때 보면 첫 번째 GPU, 0번 GPU의 이름이 A100이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좀 빵빵한 편이죠. 한 40기가 정도 되니까 GPU 메모리를 빵빵해야 학습 잘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두 번째로 현재 이제 내 폴더에 욜로 버전 9이라는 폴더를 구성을 하고 받아서 설치를 할 건데요. 이게 콜앱의 특징이 로컬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랑 연결하면 속도가 좀 느려지고요. 그, 그 시스템에 현재 가상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는 데다가 이제 드라이브에다가 뭔가 욜로 버전 9에 해당하는 걸 설치하고 하면은 속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노트북은 이제 종료하고 나면은 전체가 다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중단되면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콜의 프로 플러스로 한 경우는 그렇게 이제 중단되지 않고 아마 그 정상 종료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프로세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걱정 조금 우려성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코드를 좀 보면 OS의 get CWD current working directory 정보를 얻어오면 홈으로 일단 출력을 해보는 컨텐츠고요. 실제 우리가 쓰는 구글 드라이브는 컨텐츠의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그 루트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있고요. 거기에 욜로 버전 9이라는 폴더를 우리 액세스해서 그 나중에 저희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이제 내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겁니다. 드라이브 마운트에 콘텐츠 드라이브를 해주면 내 드라이브가 마운트 되는데요. 저걸 실행하면은 아마 권한을 그 내 계정에 대한 권한을 아마 인증받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 프로세스 따라 가지고 그 로그인해 주시고 인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욜로 버전 9에 지금 원킨유라는 저 친구가 만든 그 GitHub에 코드를 클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코드 그대로 실행하시면 현재 가상 폴더에 루트의 그 구글 욜로 버전 9으로 저게 이제 클론이 되고요. 그 욜로 버전 9에 들어가서 그 파이썬에 필요한 그 요구 조건에 해당하는 요구 패키지를 설치하는 그 requirements txt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욜로 버전 9이 실제로는 아주 그 퀄리티 좋은 모델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인텔 CPU에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아마 상반기에 드론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그냥 드론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 지금 아마 GitHub에도 그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뭔가 AI 솔루션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어, 거기에 해당하는 동영상들 좀 보시고 코드를 활용해 주실 때 있고요. 카메라나 이렇게 이제 그 객체 디텍션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프로젝트 하실 분들은 이 강좌를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욜로 버전 10도 있는데요. 10보다는 9이 현재 그 사용하기 더 좋습니다. 뭐 추후에 딥스트림도 해볼 텐데 그래서 이번 대회는 그 인텔 CPU라는 것이고 차후에 내년이나 후년 대회는 저희가 이제 그 의료 AI 반도체 사업단에서 그 엔비디아 그 올인 AGX 데브 킷을 좀 여러 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AI 솔루션 만들고 그 이제 그 엣지 단에서 그 엣지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또 경진대회를 내년이나 또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FPGA 쪽은 인텔의 D25 데브 킷이라는 것을 내년에 또 세계 최초로 저희가 아마 장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25란 거는 에자일 X라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비노의 모델을 FPGA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그때는 아마 정식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제가 아마 교육을 주도를 해서 교육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대회를 아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적으로는 그 엔비디아 딥스트림 이용해서 그 엣지로 그 솔루션 하는 대회를 한번 기획하고 있고요. FPGA로 하는 대회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왜 그럼 경량화 웨이트를 다운로드 하냐? 그러니까 기존에 욜로 버전 9에 그 아주 퀄리티 좋은 모델이 있는데 CPU에서 돌려다 보니까 약간 그 라이트한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5라고 표기된 셀을 실행하시면 경량화된 C 모델을 욜로 9의 C 모델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라서 파이토치에 그 웨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욜로 버전 9이 이제 설치가 됐을 때 그 욜로 버전 9에 테스트 할 수 있는 샘플 이미지가 하나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미지 그냥 제대로 있는지 출력해 본 겁니다. 이미지
그 폴더에 보면 홀시스라는 그 말그림이 있는 JPG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그 웨이트 파일 가지고 이 홀시스가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셀처럼 실행하시면 그 욜로 버전 9의 detect.python 파일이 이제 동작이 돼서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웨이트 파일 가지고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시스 JPG로 디바이스 제로, 그 디바이스 제로는 GPU 중에 첫 번째 거라서 하나밖에 없죠, 현재는. 그래서 그걸로 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실행 결과가 저장이 되는데요. runs의 detect의 exp 실행할 때마다 exp 번호가 늘어납니다. exp 2, 3 이렇게. 지금은 이제 최초 실행이라서 그냥 EXP로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파이썬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셀을 여러 번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저기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저 번호가 중요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재 저 EXP에 해당하는 결과 파일을 화면에 표시를 해볼 텐데 그때 방금 생성된 EXP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행했을 때는 EXP2, 3 이렇게 바뀌니까 그 EXP 대신에 EXP2 아니면 3, 4 뭐 이렇게 현재 생성이 된 결과를 넣어주면 그 내가 생성했던 이미지가 저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욜로 버전 9에서 경량 모델이지만 뭐 인식이 대체로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스는 객체의 라벨이고요. 0.94 이거는 그 인식이 됐을 때에 몇 퍼센트의 정확성을 갖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데이터 그 학습이 된 모델 가지고 테스트 해본 것이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해야 될 것은 커스텀으로 구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GitHub에 공유해드린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올렸으면 지금 여기 이제 그 train.py라는 그 파일로 욜로 버전 9의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세 번째에 보시면 데이터에 컨텐트의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코코 YAML 그래서 제가 그 올린 그 폴더 주소를 그리고 그 YAML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면 코코가 아닌 여러분만의 이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학습이 안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패키지끼리 충돌보다는 그 경로 정보가 안 맞아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반드시 저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웨이트는 기존에 이제 그 좀 전에 다운받았던 그 기본 웨이트를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웨이트로. 웨이트 안 넣고 그냥 하면은 랜덤하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뭐 랜덤하게 학습해도 그 원하는 그 이제 에크로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했었던 저 파일을 좀 쓰면 그 학습 시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중에 이제 컴피그나 HIP에 해당하는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그 제공해 주는 파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커스텀으로 올리는 그 YAML 데이터의 위치랑 그 폴더 주소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이게 올리기 때문에 컨텐츠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해당하는 폴더를 잘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게 아마 에포치 25로 됐는데 뭐 좀 더 정확성을 더 높이고 싶거나 하면은 에포치 계속 늘려도 되고요. 배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는 파라미터로 해주시고 이거를 인식률을 좀 올리고 싶다. 그 정확성을 올리고 싶으면 저는 에포치 수치나 그 배치 사이즈 수치를 조금 이제 그 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요거는 코렘 이제 프로 플러스 활용해서 이제 에포치를 달성한 것인데 이 프로 플러스 쓰기 전에는 24시간 지났는데도 학습이 끝나지 않았었고요. 프로 플러스로 A백으로 이제 설정을 했더니 25 에포치에 아까 이제 한 3만 개 이미지 정도 됐었죠. 그 3만 개 이미지 가지고 25 에포치 돌리니까 뭐 2시간 반 안 걸리고 이제 학습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습 시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원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끝나면 마지막에 중간에 뭐 에러가 조금 있는데요. 저거는 뭐 그 패키지들 좀 충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끝날 때 에러 없이 이제 리절트가 잘 저장됐다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이제 이미지 개수가 나오고요. 클래스별로 이미지 개수 어떻게 테스트를 했고, MAP가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MAP 50 정도 보면은 0.567, 0.685 뭐 이렇게 돼서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저거를 더 늘리려면 이미지 개수를 더 늘리든지 에포치를 늘려서 뭐 조정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습된 최종 결과는 폴더의 런지의 트레인의 EXP에 저장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학습된 결과를 조금 이제 이미지로 좀 표현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셀을 여러 번 실행하다 보면 EXD에 EXP2, P3 이렇게 점점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LS의 그 런 트레인의 그 폴더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출력해 보면 현재는 EXP밖에 없죠. 여러분 실행하다 보면 EXP2나 3 이렇게 나올 텐데요. 가장 최근에 실행한 게 지우지 않았으면 EXP 마지막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EXP 내에 또 파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출력해 봤는데요. 저게 이제 중간에 학습하면서 뭐 그 학습 변화율 같은 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중에 result.png를 표현해 보면은 현재 이제 밸리데이션의 박스의 로스율이라든지 뭐 MAP at 50에 해당하는 뭐 인식률이 얼마나 낮아졌다 높아졌는데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는 백팩으로 정확하게 인식이 됐을 때, 엄브렐라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이게 대각선에 이게 수치가 나타나는데요. 그 수치의 값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 개수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개수를 좀 늘려준다든지 에포츠 수를 늘려서 좀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목표는 그 백팩부터 그 스푼까지 그 아주 그냥 그 노멀한 8가지의 카테고리를 학습해 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이제 만든 데이터도 뭐 한 10개나 20개 정도 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해서 올리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이 끝나면 이제 학습 모델을 내 폴더로 복사를 해 와야 되는데요. 저게 이제 메이크 디렉토리로 컨텐츠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에 빈이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저게 뭐 이미 있으면은 여기처럼 파일이 이미 한다고 에러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존재도 무방하고요. 없으면은 생성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그 가상 그 디바이스에 있는 그 학습된 베스트 PT 파일을 내 폴더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기 가상 그 머신이 종료가 되면 파일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로 복사를 해줘야 나중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 카피 명령으로 그 욜로 버전 9의 런지에 좀 전에 이제 학습할 때 생성이 된 그 런지의 트레인의 exp의 웨이트 안에 베스트 pt란 파일을 내 그 빈 폴더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실행이 되고 나면 그 왼쪽에 있는 저기 폴더처럼 그 best.p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일을 이제 읽어와서 한번 실제로 그 돌아가는지 실제 이제 얼마나 인식이 되는지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소스에 있는 폴더명입니다. 콘텐츠의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데이터의 코코의 이미지스 테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코코 데이터를 분류를 했을 때 어, 트레인,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테스트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학습에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은 이미지들입니다. 8대 1대 1로 정확하게 비율 지켜서 분류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베스트 PT 파일 가지고 그 웨이트 읽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본 것인데요. 지금 밑에 2,974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쭉 나오는 거죠.
8가지 카테고리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8가지만 나옵니다. 퍼스트 뭐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 백팩 2개고 뭐 2개 핸드백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뒤쪽에 이제 시간은 한 장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68ms가 아주 뭐 빠른 시간에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는 생략이 됐고 마지막에 보면 2574장을 전부 다 이제 테스트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런지 디텍트의 EXP2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EXP가 있어서 EXP2가 생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하시면 이제 욜로 버전할 런지 디텍트의 EXP2에 모든 JPG 파일 읽어와서 표기를 해주면 저렇게 이제 인식된 결과가 표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에도 보면은 나이프가 하나는 좀 제대로 인식된 것 같은데 두 번째 거는 바나나가 잘못 인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코딩으로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전처리 후처리나 또 학습을 재학습하는 데 해서 보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성한 데이터셋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될 건데요. 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통해서 CCTV나 폰 카메라나 노트북 캠이나 드론 카메라 등으로 수집해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객체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라벨링을 할 수 있는 것이 GitHub의 알렉세이 AB의 욜로 마크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실행해 주시면 라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면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뜨고요. 위쪽에는 전체 그 폴더에 있는 이미지가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는 이미지랑 그다음에 저기 라벨링이 되면은 텍스트 파일이 동일한 그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그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에는 그 지금 여기처럼 사각형으로 바운딩 박스로 표기가 되는데요. 마우스로 그 왼쪽 버튼을 눌러서 당기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그 키보드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만약에 이제 객체를 모든 현재 이미지 모든 객체를 지울 때는 C를 눌러주면 되고요. 이전에 마크를 만약에 복수할 것 같으면 P 뭐 이렇게 키보드의 샷컷이랑 마우스 컨트롤을 잘 보시고 이 그 욜로 마크를 써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제 촬영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 라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욜로 버전 3부터 지원됐던 그 욜로 마크라는 그 파이썬 파일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것이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추론, 학습된 거를 이제 내 컴퓨터에서 추론하기 위한 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